안녕하십니까. 꽃마을 사랑방의 박정혜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와 타인을 살리는 최고의 처방전 셀프 의미치료. 오늘은 플랭클의 신경증 클리닉 편입니다. 초월의 의미. 플랭클이 대단히 중요시하는 것이 초월입니다. 얼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 이해를 위해 초월 심리학의 3단계 개념의 구별이 도움을 줍니다. 1. 프리퍼스널. 자기가 확립되기 전 단계로서 타인과의 관계나 집단에 매몰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직 자기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없는 상태로 상대를 위해 희생하거나 집단에 공헌하려고 하기 때문에 누구도 못 말립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두 번째, 퍼스널. 프리퍼스널 단계를 벗어나 자기가 확립된 상태입니다. 이 단계로 발전되는 것도 쉬운 과제가 아닙니다. 3. 트랜스퍼스널. 자기를 확립한 사람이 이젠 그 단계를 넘어 무언가 다른 누군가를 위한 일을 하고자 한다거나 사회나 집단에 공헌하는 일입니다. 플랭클의 체험가치, 다른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함으로써 실현되는 가치는 당연히 이 단계를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한국인은 자기 확립이 안 된 프리퍼스널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근년에 들어 바뀌어 가곤 있지만 지금도 한국 가족은 희생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부인은 남편을 위해, 이런 관계는 편치 않습니다. 인간으로서 서로를 중히 여기는 관계가 건강한 가족입니다. 나에게도 남에게도 득이 되는 플랭클의 의미 치료의 깊은 구석까지 이해하려면 심각한 시련을 겪거나 철학적, 종교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의 지론을 살펴보노라면 다음과 같은 종교적 또는 트랜스퍼스널적인 두 가지 견해가 받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시공을 초월한 존재가 우리들의 삶을 보고 있다. 두 번째, 과거에 일어난 일은 영원히 현존한다. 우리들 일상 행동은 살아있는 사람뿐 아니라 죽은 자도 정신적 존재가 되어 무엇보다 로고스에 의해 언제나 보고 있다. 그렇다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우리들이 사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상에서 일어난 일은 기록으로 남지 않더라도 절대로 소거되진 않는다. 그건 현존하는 모습으로 영원히 복원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들 업적은 도대체 어디에 보존되는 것인가? 그리고 로고스나 정신적 존재로 된 사람들은 어디에서 우리를 본단 말인가? 이 어디에서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초세계라고 말합니다. 초세계란 물질적 차원을 초월한 영원의 영역입니다. 영원이란 시간이 무한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참으로 훌륭한 가치 있는 자기 자신을 짓기 위해서라면 무엇보다 이 지상에서의 인생을 가치 있는 훌륭한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인생을 연극으로 칩시다. 이 연극에서 당신은 의미가 있는 훌륭한 전개를 해야 합니다. 매력적인 배우가 되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스토리를 연기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초세계라는 객석에 있는 관객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고스여 정신적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은 관객을 즐겁게
그리고 감동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어떤 연극이어야 할까? 우선 스토리의 전개가 중요합니다. 아무런 불편함이 없이 무엇 하나 부족한 게 없이 살다가 죽는 평범한 스토리에 무슨 재미며 감동이라. 대체로 스토리엔 여러 가지 시련과 곤란이 이어질수록 재미가 있어지고 거기에 향하는 주인공들의 자세에 의해 감동적인가. 다시. 대체로 스토리엔 여러 가지 시련과 곤란이 이어질수록 재미가 있어지고 거기에 향하는 주인공의 자세에 의해 감동적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곤란이 닥치면 우선 피한다거나 좌절한 채 끝나버리는 전개라면 누구도 매력을 느끼진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좌절과 절망에 떨어진다 해도 최후엔 용기를 갖고 어떤 장애도 도전하는 자세에 우리는 감동을 합니다. 더구나 그런 행위가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 이타적인, 즉 사랑의 동기가 된다면 최고의 감동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기 좋게 장애를 뛰어넘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감동을 주진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애를 뛰어넘느냐 못하느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객이 기대하는 건 장애에 대항해 분연히 일어나 대적하는 내적인 담담함이며 용기입니다. 외면적 결말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선 괴로움이나 시련은 연극에 있어 가장 볼거리를 제공하는 장면입니다. 작품을 감동적으로 만드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감동이란 결국 인간이 그 약함을 극복하고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연극을 보고 있는 관객은 고뇌에 잠긴 주인공에게 무언의 성원을 보냅니다. 지지마, 힘내, 용기를 내. 인간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하는 거야. 인간에겐 자기 드라마를 감동적인 것으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마음속 깊이 잠겨 있습니다. 고로 육체는 쾌락을 요구하지만 혼은 감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는 가끔 충돌, 대립할 때도 있지만 인간의 본질이 혼으로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인생에 얼마나 행복해지나 하는 건 얼마나 쾌락을 얻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감동을 얻느냐에 달려 있습니다.